안녕하세요. 백정민 강희정의 테크토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배터리 얘기 한번 하신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요즘 캐즘이라고 전기차 시장이 좀 말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어렵다, 뭐 주가도 안 좋다 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산업계에서도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뭐 대규모 수주 소식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강 기자님이 또 이거 오늘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벤츠에 그리고 포드에 대규모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무엇인지, 대체 이게 뭐 이번에 계약이 대상이 된 뭐 46 배터리가 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하고 포드와 어떤 계약을 좀 한 건지 좀 정확히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월 8일 날에 공시를 하나 했는데요. 이제 벤츠하고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50.5기가와트시 규모, 그리고 2028년부터 2038년까지 10년간 공급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다른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업계에서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뒤인 10월 15일 날 또 이제 발표를 하나 했는데, 포드 상용차, 이게 승용차는 아니고 상용차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도 109기가와트시 규모고요. 이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상용차라면은 트럭을 말하는 거나 픽업 말하는 트럭하고 버스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추측하기에는 이제 밴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밴. 예, 그렇게. 밴이라고 하면은 뭐 픽업이 하고 소형 버스 같은 그런 버스. 거죠. 예. 미국은 일단 주로 픽업이 대부분이고, 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적잖아요. 그렇죠. 예. 뭐 주류 시장은 또 큰 거는 또 이 대형 이 카고, 그렇죠. 이 화물 나르는 컨테이너 나르는 이 트럭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 한 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또. 근데 아마존도 그렇게 이 전기차를 가져다 저기 배송한다 했던 뉴스를 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하여튼 뭐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이 뭐 공시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 두 건이나 연달아 왔으니까 아무래도 희망적이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런데 벤츠하고는 이 46 시리즈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거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더 풀어주시죠. 네, 이게 아까 드린 대로 이제 시기하고 규모만 얘기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업계에서 추측하는 거는 벤츠에 공급하는 거는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일 것이다. 뭐 그만한 또 원인처럼 그렇게 추측하는 또 이제 배경들이 있겠죠.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6 시리즈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865라든지 2170하고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좀 새로운 어떤 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LG 에너지가 원래 예전부터 이 파우치, 그러니까 이게 얇게 만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비닐로 팩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 같은 배터리가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도 본격적으로 이제 더 강화한다고 좀 신호탄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46 시리즈 원통 배터리라고 하면은 이게 또 요즘에 또 가장 핫한 또 차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원래 테슬라가 처음 이 규격을 발표했죠.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2170이 많이 쓰였고요. 네, 이거 뭐 이 기아나 이렇게 70 이렇게 사이즈가 달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원래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 거기에 지금 4680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버 트럭에 들어갔으면 아직 사이버 트럭 생산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 테슬라에서도 그렇게 아직 많이 소비가 되질 않고 있을 것 같은데, 벤츠가 가져갔다는 게 참 그래도 좀 특이하네요. 벤츠도 뭔가 또 전략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져가서 이게 내놓게 준비하게 뭔가 차량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자 그럼 자세하게 좀 더 공부를 해보죠. 우리 46 시리즈를 한번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46 뭐죠 이게 46? 이게 뭐 좀 배터리에 관심들 많으셔가지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게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부르는 이름이죠. 원래는 1865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170, 그다음에 지금 46 시리즈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1865라고 하면은 가로가 지름이 16mm, 높이가 65mm. 또 2170은 가로가 21mm, 높이가 70mm인 원통형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사이즈를 키워서 가로가 46, 높이가 80mm인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가 2020년에 처음 이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배터리 대라고 아주 행사를 이제 크게 하면서 이거 발표했다고 좀 시끄러웠죠. 예, 그렇죠. 뭐 이거 새로운 배터리다. 뭐 형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말이 많았던 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좀 더 계속 더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이거를 딱 4680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높이까지 딱 지정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정한 거죠. 예, 그런 자기 그런데 다른 배터리사라든지 다른 이제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46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지름은 46mm로 똑같은데 높이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에 공급하는 이 46 시리즈가 높이가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걸 또 알면은 또 차량에 대한 웬만한 또 재원이 또 웬만큼 또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그 높이는 아마 제조사랑 완성차 제조사랑 협의를 해서 최종 이제 정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 뭐 각종 전시회나 이런 데에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4680 이외에 나와 있는 거는 4695, 그러니까 높이가 95mm이고 46110 높이가 110mm, 그다음 46120 높이가 120mm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종류의 어떤 46 시리즈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머스크가 또 이 배터리에 대해서 발표한 이 46이라는 게 어쨌든 표준이 돼가고 있는 거는 일단 맞는 거는 같네요. 이게 뒤에 80까지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게 각자 판단이고 어쨌든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는 게 사실 뭐 완전히 똑같은 표준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각사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와중에도 이 최소한의 규격은 웬만큼 맞춰졌고 이제 46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각자 또 알아서 자신의 차량에 맞게 또 개발을 하고 하는 진행 과정이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46 사이즈 이제 이 파우치보다 이제는 원통으로 그럼 벤츠도 이제 합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무엇이 장점이 있는 거지 좀 자세한 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기존에는 뭐 2170 사이즈 배터리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이즈가 일단 많이 커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커진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배터리 보면은 이 얇은 AA형과 이 뚱뚱한 배터리 요새 뚱뚱한 배터리 잘 안 쓰잖아요. 예전에는 뭐 라디오에도 넣고 뭐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 뚱뚱한 배터리 잘 안 쓰는. 근데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 안 팔아요. 근데 이 배터리가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장점이 있는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2170이랑 4680하고는 최적이 벌써 이 정도면 벌써 4배 이상 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들어가는 숫자를 줄일 수 있어요. 자동차에. 그래서 이게 4680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테슬라 모델 Y에 적용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모델 Y에는 2170 기준으로 4,400개가 들어갔어요. 셀이. 4,400. 배터리 하나를 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4680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828개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말했지만 한 4분의 1, 한 4배로 늘었을 것 같았더니 딱 4분의 1 맞네요. 그럼 배터리 셀이 줄어들면 뭐가 좋으냐. 일단은 그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자동차에는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팩이나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또 각종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일단 관리 포인트가 줄어든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다뤘었는데 그 배터리에다가 이제 각종 센서를 부착해가지고 배터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400개에다가 센서를 다 붙이면은 그 어마어마한데 그
828개 붙이면 그만큼 그런 센서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일단 성능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 배터리 하나에다가 배터리가 커지니까 거기에 더 많은 뭐 음극물질, 양극물질을 넣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당 에너지 용량과 출력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테슬라가 얘기했을 때는 기존의 2170보다는 배터리 용량을 5배 키울 수 있고 출력은 6배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행거리는 2170에 비해서 16%가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4680 배터리를 설명을 했었죠. 네, 실제로는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자 이렇게 장점이 많았어요. 어쨌든 머스크가 처음 주장했을 때도 저게 뭐지? 그러면서도 다들 귀를 쫑긋하면서 보고를 했고 저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다들 주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이버트랙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럼 이제 벤츠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차등 업체들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2군데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아직 그렇죠. 모델 Y에 들어갔고 네. 사이버트랙에 들어갔고.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뭐 성큼성큼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단 급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왜 또 그런 데도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또? 네. 이게 되게 좋은데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4680. 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때는 이 양극하고 음극하고 분리막 중간에 분리막을 이렇게 두루머리 화장지처럼 이렇게 돌돌돌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 때 이 쭉 이렇게 펼쳐놓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짧게 말면은 이게 균일하게 말 수 있잖아요. 2170 때는 이렇게 균일하게 말 수 있는데 조금만 말면 되니까. 그렇죠. 조금만 말면 되니까. 그런데 4680은 말려고 하면 이 급한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말다 왜 아직도 계속 안 끝났지? 밀다 보면은 약간의 오차만 나도 그게 끝에 가면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옛날에 뭐 압박붕대 같은 거에 말아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말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잖아요. 모양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런 거고요. 이게 배터리라는 게 굉장히 어떤 안정성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 조그만 오차가 나도 나중에 불량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불량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게 되면 수율이 이제 급격하게 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4680이 단순히 이제 크기만 키운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도 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템리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템리스라는 어떤 새로운 것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 그 발표를 했던 거는 건식 전극을 적용을 하겠다. 기존에는 습식 전극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건식으로 바꾼 거였거든요. 그걸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완벽하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구현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좀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예전에 사이버 트럭 출시를 할 때 굉장히 좀 출고가 늦어졌는데 그것도 4680 배터리가 제때 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수율이 좀 낮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지는 원인이가 됐었죠. 그 사이버 트럭이 예전보다 좀 많이 오래 걸렸잖아요. 예, 그렇죠. 출시가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다들 뭐 언제 나오나 몸만 빼고 기다렸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차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배터리가 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럼 좀 전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습식 건식이 나오는데 뭐 저도 조금 살짝은 이해는 가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또 쉽게 또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더 또 한 번 더 풀어주시죠.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발전하면서 나올 차세대 기술 중에 어떤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통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는 크게 이제 4가지 공정이 있거든요. 전극 공정,
그다음에 조립 공정, 화성 공정, 그다음에 팩 공정인데요. 이제 전극 공정은 기존에 전극을 만드는 공정이죠. 음극과 얌극을 만드는 공정인데 기존에는 이제 활물질이라고 하죠. 활물질을 도전제라든지 바인더 그거하고 용매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일단 반죽을 만듭니다. 그 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걸쭉한 반죽이죠. 그걸 만들어서 이제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에 이렇게 코팅을 해줘요. 그리고 코팅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얇게 또 이제 눌러주는 압연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단 습식이라는 거는 이제 반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매에 이제 섞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공정이 좀 복잡하고요. 이 건조하는 그 장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장비 중에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게 이런 그 전극 쪽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말려주려고 하면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를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만들어 보자. 편하게. 그렇죠. 그래서 용매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물질과 도전자 바인더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바로 극판에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근데 코팅하는 방식은 근데 그럼 거의 가루 형식이 아닙니까? 가루 형식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가루를 바로 이제 극판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붙여요? 그래서 본드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인더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바인더를 새로 개발을 했어요. 본드가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은 이 본드처럼 쫙 달라붙는 그런 바인더가 있거든요. 그거를 새로 개발을 해서 어떤 극판에다 쫙 이제 압착을 해주면은 이게 붙게 되는 그런 이제 건식 전극을 만든 거죠. 그러면 건식 전극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건조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장비 그 공간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안 쓰기 때문에 전기로도 되게 아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매라는 게 거기에 기존의 습식 공정에서 쓰던 용매라는 게 사실은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다 그렇죠. 네, 화학이 들어가니까요.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매를 쓰지 않기 때문에 되게 친환경적이에요. 이제 뭐 친환경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머스크가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건식 전극을 우린 쓰겠다. 그런데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그렇지 않을 거니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걸 실험실에서는 구현할 수 있어요. 실험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배터리라는 거는 대량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수율이 안 나오니까. 수율이 안 나오면은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만들어 보니 뭐 한두 개, 한 10개 만들면 한두 개만 뭐 제대로 작동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수율이라도 네. 안 좋다는 이게 게. 처음에 건식 전극을 했는데 수율이 50%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50%. 그러면 이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하면 할수록 이제 손해를 보는 거니까. 재료는 재료대로 그렇죠. 버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수율이 좀 그래서 지금은 음극에는 건식 전극을 하는데 양극에는 아직 건식 전극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타협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술이 좀 어느 정도 된 음극에만 이거를 적용하고 양극에는 아직 지금 완벽하게 지금 개발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 전부 다 건시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46 이 사이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기존 공정 라인에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설비 다 재조정하고 그렇죠. 예. 뭐 다른 장비도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건식 그런 걸 또 하더라도요. 그렇죠. 이게 그럼 뭐 또 다른 또 공장을 세우거나 그래야 되나요? 지금 뭐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을 또 확장하고 뭐 설비 확장한다고 하는데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궁금하네요. 공정 라인이 완전히 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아까 뭐 건식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그런 와인더라고 하거든요. 와인더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좀 달라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창 공장에 이거에 대한 46 시리즈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한 규모는
10기가와트, 연산 10기가와트 이하 규모로 지금 뭐 업계에서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규모예요? 10기가와트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규모죠. 아직은 좀 테스트보다는 크고요. 네. 테스트보다는 크고 네. 이제 생산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 정도로 봐야겠네요. 이게 이 오창에서 만든 거는 4680 배터리고 이거는 테슬라에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원래는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얘기했을 때는 8월 말에 양산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좀 시간이 늦어져서 아직 양산은 안 되고 있고요. 아마 연내에는 될 것 같고 이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우선 테슬라에 공급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오창 공장은 우리가 마더 팩토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 공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수율도 나오고 어떤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이제 구현하면은 이거를 다른 이제 해외 공장에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벤츠하고 이제 46 시리즈들 이제 계약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북미 시장에 공급할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애리조나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에 이런 46 시리즈 장비를 공정을 만들어서 좀 대규모로 좀 짓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큰 걸음을 하기 위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포들은 어떤 이야기예요? 좀 그냥 기존 배터리 기존 사업인가요? 배터리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폼팩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이 46 시리즈는 이제 벤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그동안 올해 전기차 배터리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네. 또 보면은 그래도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주가 지금 아주 좋잖아요. 근데 배터리 기업들은 참 올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 수주가 나오고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내년에는 좀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전망은 이제 또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또 미국 선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또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또 전문가로서 전망 있으시면 또 좀 의견 한번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LG도 뭐 이렇게 수주를 발표를 했지만은 그게 사실 뭐 당장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뭐 2026년, 2028년 아직 좀 먼 얘기고, 그리고 장기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에 쭉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당장 매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공급이 됐다는 거는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맞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죠. 그런 거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4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과연 확산이 될 것인가. 처음에 테슬라가 이걸 했는데 다른 전기차도 이걸 도입할까?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었는데 벤츠가 이거를 채택했다는 거는 다른 기업들도 이거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 뭐 삼성 SDI나 SK온도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뭐 다른 데랑 이제 공급 계획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게 배터리 시장은 되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불투명한 점도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유럽도 지금 최근에 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뭐 45.3% 최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중국과 지금 뭐 한판 붙을 기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있죠.
이게 배터리라는 게 결국은 전기차의 어떤 전망에 따라서 이 배터리 시장도 좌우되는 거고요. 전기차라는 거는 지금은 결국 정책이 드라이브를 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뭐 소비자보다는 과연 보조금 얼마 주느냐, 그렇죠. 정부가 얼만큼 여기에 힘을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책과 뭐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국의 어떤 정세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 이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또 싸져야지 어쨌든 소비자들이 또 많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뭐 보조금을 주더라도 아직도 비싼 거는 사실 좀 맞잖아요. 네네. 뭐 일단 뭐 우리가 경차 같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차도 많이 나오고 또 올해 우리가 많이 두려움을 겪었지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기차, 그렇죠. 네. 또 승차감이 더 좋아진 전기차 네.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원하고 있고 그걸 또 이 정부 정책과 이 기업들이 맞춰가 줘가지고 또 완성차 업체들은 또 좋은 차를 만들어주고 배터리 업체들도 좀 저렴한 가격에 더 힘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면 더 하루빨리 또 우리에게 전기차 세상이 더 열리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가 네. 되네요. 네. 이게 조금 요새 뭐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정상 속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좀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생겼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속도 조절하는 어떤 정상적인 속도로 가는 이 시기에 배터리 기업들이나 전기차 기업들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반도 갖춰주고 뭐 충전 인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기반을 갖추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최근에 또 많이 내려왔다고 뭐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좀 더 우리 많은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더 좋은 배터리가 나와서 그 좋은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맹활약할 수 있고 또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또 이제 차량들이 또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날이 더 많이 빨리 다가오길 또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네네.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마쳐보겠습니다. 네, 자, 백종민 가요종의 테크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